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응원을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가 배울 때 날씨가 좀 추워요. 예습하는 게 아니라면 겨울이나 뭐 가을 끝자리 짝 아니면 겨울 이때쯤 공부를 하는 단원이고, 뭐 중학교 단원이나 고등학교 단원이나 마찬가지로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붙어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1년 마무리할 때쯤 그때쯤 이제 배우는 단원들입니다. 그냥 쭉 원래대로 공부를 한다면 예습 없이.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도 경우의 수라 그러고 중학교에서도 경우의 수라 그래. 같은 거야. 그리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 개의 사건들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면 계산 어떻게 한다고? 더 한다고. 여러 개의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면 계산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거는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애매모호해. 이게 정말로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한 게 중학교 경우의 수와 고등학교 경우의 수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뭐냐? 너무 심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갖고 와서 질문을 하면은 이거 너무 어려워요. 또는 뭐 이거 고등학교 책에서 본 문제인데요? 봤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갖고 와. 이게 딱딱 경우의 수가 딱 어느 부분은 중학교 어느 부분은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심화해서 조금 깊게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학교 경우의 수가 끝났기 때문에 좀 고등학교 용어를 갖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좀 익숙해지라고. 낱말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느끼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냥 낱말 새로운 용어만 몇 개만 올 뿐이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어떻게 구해? 여러 개의 사건들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면 더한다. 합의 법칙 위에. 그치? 그리고 여러 개의 사건들 중에서 얘네들이 모두 다 일어난다. 얘는 곱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뭐 요런 거 있었지, 요런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뭐냐, 이거 버스라 그럴까? 버스 A에서 B 가는데 버스 그리고 A에서 B 가는데 왜 안 바뀔까? 연필. A에서 B 가는데 기차 기차 두 가지. 기차. 자, 요렇게 두 가지 운행 노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버스를 타거나, 그치? 얘가 일어나거나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둘 중 하나만 일어나는 거니까 분신술을 쓸 수가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을 가지고 더해서 계산을 한다고. 자, 요런 거 A에서 이제 B 가는데 버스도 타고 가야 돼. 근데 내려가지고 기차 또 타야 돼. 그치?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계산은 어떻게 했었어? 버스 3가지와 기차 2가지 모두 다 일어나는 사건, 버스 타는 사건과 기차 타는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난다. 곱했었지? 그치? 요렇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렬로 세울 거야. 자, 무슨 얘기,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교탁이야. 자, 이제 사람들을 앉힐 거야. 자, 1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근데 사람은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대. 자, 4번째 자리까지 앉을 거야. 그리고 한 명은 미안하지만
쫓아내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건가? 내가 이 1번 자리에 앉는 거랑 2번 자리에 앉는 거랑 느낌이 어때? 또 3번 자리에 앉는 거랑 4번 자리에 앉는 게 느낌이 어때? 다르지. 근데 여기 싫어할 거 아니야. 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그치?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여기가 선생님이 이렇게 쫙 들고 여기 막대기 하나 쫙 들고, 저기는 예쁜 책을 들고 이렇게 열심히 칠판에다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서운한 자리는 보통은 뭐 다 앞자리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 근데 뭐 요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 그치? 우리 학교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제일 안 보이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제일 안 보여요. 이렇게 넓게 시야를 보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이 자리가 제일 잘 안 보이기는 해. 근데 이 자리가 공부는 제일 잘 되겠지? 앞에서 이제 따박따박 내가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수업하면서 뭐 액션도 취하고 그러니까 요 자리이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자꾸 사천포로 빠지냐? 이 1, 2, 3, 4번 앉는 게 다 다르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앉힐 거냐 이거지. 자, 일단 5명이 있어. 4자리밖에 없어. 4자리에 앉힐 거야? 자리가 4개니까. 그러면 4명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4명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앉힐 4명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법은 먼저 어떤 거 먼저 이뤄져야 되냐면,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 5명 중에서 어떻게? 4명이 먼저 선택이 돼야 돼. 얘가 먼저 선택. 그리고 나서 앉히는 거잖아. 자, 이거 한국말이야. 좀 어려워. 한국말이 좀 어렵잖아. 좀 어려워. 4명이 먼저 선택이 돼서 얘네들을 앉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뭐 앉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바뀌어. 그러면 이쪽에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야? A에서 E까지 5명이 되는 거지. 자리를 기준으로,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자리에 앉혔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리에는 여기에 1번에 앉은 애 빼고 나머지 2번에 앉을 수 있는 거지. 그 이쪽에 앉을 수 있는 애는 몇 명이 되겠어? 4명을 앉을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쪽에 앉을 수 있는 애는 3명. 이쪽에 앉을 수 있는 애는 2명. 자,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1명은 그냥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어요. 너는 다음 시간에 수학 수업 들어. 쫓아내는 거지. 이쪽 교문으로. 교문까지 쫓아내니까 교실문으로. 이해가? 얘는 선택권이 있냐 없냐? 없다고. 그냥 나가야 돼. 이해가 요거?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만 선택해서 일어나는 거야? 모두 다 일어나는 거야? 모두 다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연산기호는 곱하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5명의 사람 중에서, 그치? 4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4명을 앉히려면 먼저 4명을 선택하는 거지. 한국말로 고친 거야 내가. 4명을 선택을 해서 4명을 1, 2, 3, 4번에 쫘라라락 앉혔네. 그랬더니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했어? 5명 앉힐 수 있는 거, 4명 앉힐 수 있는 거, 3명 앉힐 수 있는 거, 2명 앉힐 수 있는 거.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럼 얘는 계산을 한번 해볼까? 몇이야? 20. 그치? 40. 2 곱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120. 그럼 120까지가 되겠네. 120까지. 이거 중학교 문제에서도 봤을 거야. 곱해서 계산하는 거 많이 봤을 거야. 자, 근데 요 부분이 중요해. 자, 요 부분.
4개의 자리에 앉히는 거야. 4개의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러면 한국말로 고쳐봐. 한국말로 5명 중에서 4명을 먼저 뭘 먼저 해야 돼? 뽑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순열의 정의는 얘기해버렸네. 이런 거를 순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있지? 순열이라고 하는 애는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순열. 그럼 순열이 뭐냐? 요거 생각하면 돼. 교탁을 있고 1, 2, 3, 4번 순서가 있는 열. 1열로 나열한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럼 좀 기억에 좀 오래 가거든. 서로 다른 N개에서 사람들 다 다르잖아.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먼저 뽑아. 그리고 1열로 나열해. 지금 1열로 1, 2, 3, 4번으로 나열했지. 이게 순열이야. 자, 이렇게 조목조목 쪼개서 막 해주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사람이 있었지, 맞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 뭐 이평준한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은 가서 뭐 또 치겠지, 찾아보겠지. 그러면은 요런 내용도 있을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5명 중에서 4자리에 앉히면 4자리밖에 없으니까 4명을 먼저 어떻게 돼? 선출을 뽑아놓고 그리고 자리에 앉힌다. 이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순서에 상관이 있으니까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순서에 상관이 있어서. 그래서 얘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괜찮아? 어렵잖아. 우리가 봤던 문제인데 내가 이제 포인트를 잡는 부분은 이쪽이지. 5명 중에서 4명을 앉히려면 먼저 무슨 짓을 해야 된다고?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해.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선택만 할 거거든. 순열은 나열까지 하는 거야. 괜찮아? 순열? 그럼 우리가 그 편의점을 갔어. 샌드위치도 사고 빵도 사고 음료수도 샀어. 여러 개 중에서 뭐 칫솔도 있고 뭐 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빵 그리고 음료수 뭐 그리고 뭐라 했지 아까? 빵 음료수 샌드위치 뭐 이렇게 빵이 샌드위치인데 나 아까 뭐 과자라고 하자. 빵 음료수 과자를 선택하는 요 경우의 수는 순열일까? 뽑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딱 계산대에 올려놨어. 그럼 이건 순열이야?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순열이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순열이 아니지. 자, 순열은 뭐냐면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에는 순서가 상관이 있잖아. 지금 1번, 2번, 3번, 4번 앉는 거가 다 다른 경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에 상관이 있잖아. 그런데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거 생각해봐. 담았어. 음료수 담고 뭐 빵 담고 과자 담았어. 그럼 계산을 할 때 쫙 풀어놨어. 그럼 계산대에서 있던 그 직원이 또는 사장님이 너 뭐 먼저 가져왔어? 너 음료수 먼저 가져왔어? 빵 먼저 가져왔어? 과자 먼저 가져왔어? 그거 순서대로 찍어야 돼. 이렇게 바코드 순서대로 찍어야 돼. 이렇게? 아니지. 내가 빵을 갖고 오던 뭐 샌드위치를 갖고 오던 음료수를 갖고 오던 갖고 오는 순서에 상관없이 나는 돈을 낼 때 어떻게? 총액만 낸다고. 총액만. 그럼 나는 생각해봐.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편의점 나갈 때 계산하는 계산대에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얘는 순열이 아니야. 이해가? 순서에 상관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은 게 순서에 상관이 있어야 돼. 근데 계산대에 어떻게 나 이렇게 안고 가서 우르르르 이렇게 쏟아놓지? 너무 쏟으면 또 혼나겠지만, 그치? 그 순서에 상관이 얘는 없기 때문에 아저씨가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찍잖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순열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거는. 이해가요? 차이점? 자, 그러면 순열이 뭐 어떤 거에 또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 요건 이해가지? 우리 많이 봤던 문제니까 요거 똑같은 문제 한번 볼까?
자, 1, 2, 3, 4, 5, 6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이런 거 많이 봤잖아. 1부터 6까지야. 다행히 0은 없네. 내가 0 있는 거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세 자릿수지. 그러면 뽑는 자리의 위치가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경우랑 어때? 다르지. 왜? 여기는 100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이렇게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럼 순서에 상관이 있겠네. 그치?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아, 순열이라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순열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6개 중 여기 있네. 그치?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결국 뭐 하라고? 3개를 뽑아서 6개 중 3개 뽑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뽑아서 여기 1열로 나열하라는 거지. 1열로 나열해라. 나열해라. 이 얘기지. 이게 순열이야.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때 기호로 쓸 건데, 기호도 써줄게. 그냥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6개가 있어요. 6, 그리고 여기에 P라고 쓸 거야. P. 그리고 여기에 3이라고 쓸 거야. 6P, 3 이렇게 할 건데, 이 P는 뭐냐면 permutation. 본토 발음. 그치? permutation.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 못하는 거 알지 다들? permutation. 저기 요즘에 영어 사전 좋은 거 많으니까 찾아봐서 이거 소리 눌러봐서 본토 발음 들으세요. perm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P라고 사용을 할 거야. 이게 순열이야. 계산하는 법은 굉장히 쉬워요. 6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를 곱해라? 3개를 곱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올 수 있는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자, 하나 갖다 놨어. 썼어. 카드 하나 썼어. 그럼 몇 개 카드 남아? 5개 남지. 하나 줄어들잖아. 몇 가지? 5가지. 5개 썼어. 5개 생기면 2개 썼어. 그러면은 1의 자리 올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4가지. 자, 111. 얘네들 세 자리가 어떻게 돼? 선택해서 하나만 사건이 일어나? 아니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다 선택해서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 모두 다 일어나. 계산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이게 permutation, 순열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렵지 않지? 얘는 20. 20에다 6 곱하면 120. 그럼 얘는 120까지.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요 앞쪽에 있는 6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를 곱한다고? 3개를 곱합니다. 3개를. 여기 6부터라고 쓸게. 6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를 곱합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괜찮아? 요거 기호는 알아두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하니까 이제 알아두세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가 끝났으니까 고등학교 경우의 수 순열 부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배웠으니까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 괜찮지? 요거 P까지 쓰는 거 연습을 해봤어. P.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 뭐냐면 11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의 회장과 그리고 1명의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요거 공부할 때 되면은 요거 공부 끝나고 오구나. 요거 공부 끝나면 뭐 전교 학생회장, 전교 학생 부회장 이렇게 뽑는, 그치? 그런 선거를 하는데 그거랑 같은 거지. 자, 봅시다. 이것도 이게 11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의 회장과 1명의 부회장이지. 자,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생겨? 자리가 여기에는 회장 자리, 여기에는 누구 자리? 부회장 자리.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네. 자, 그러면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같은 거야? 아니지. 회장이 아무래도 직위가 더 높잖아. 회장, 그거를 밀어주는 부회장. 그치? 그럼 얘네는 자리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경우의 수네. 자, 그럼 이 생각을 해보자.
회장, 부회장 안 치려면 한글로 바꿔봐. 11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2명을 뽑는 거지. 11명 중에서.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 좀 파란 걸로 써볼까? 색깔 없더나? 별로네. 빨간 걸로 쓸게. 자, 11명 중 일단 어떻게 해야 돼? 2명을 어떻게 해야 돼? 뽑아. 뽑아야지. 회장 사람, 부회장 사람 뽑아야지. 그 다음에 직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나열한다고 생각할 거야.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일렬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 이것도 그래서 무슨 계산 방법이야? 순열이야. 요건 많이 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치? 뽑아서 한국말 끝까지 씁시다. 뽑아서 어떻게? 나열한다. 이 나열한다는 어떤 얘기랑 같은 거야? 아까 우리 의자에 앉힌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회장이란 의자에 앉히고 부회장이란 의자에 앉히고 앉힌다. 친다. 다른 자리에. 여기 다른 자리에 앉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순열 굉장히 편합니다. 서로 다른 거. 다 달라야 돼. 근데 서로 다른 여기 위에 있지. 위에 이렇게 하면 되나? 위에 여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야 돼. 그치? 뽑아서 나열하는 거. 자, 그럼 요거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배웠으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씁니까? 기호 P 쓴다고. permutation P. 자,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 뽑는 거야? 11명에서 몇 명 뽑아? 2명 뽑는 거지. 오케이? 11명에서 2명 뽑는 거지. 회장, 부회장 2명. 그치? 각각 한 명씩이니까 2명 뽑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1P2라고 쓰고, 우리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계산은 11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 2개. 그러면 12 곱하기 하나 줄인 거 몇 개? 10개. 그래서 얘는 몇 개야? 110개. 110까지. 자, 요렇게 우리가 풀면 되겠네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회장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11명. 그럼 회장 하나 정해졌으면 누구 정해줘야 돼? 부회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명? 회장 빼고 나머지 올 수 있지? 경우의 수 구하는 거니까 10명. 자,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지. 사건 어떻게 일어나? 곱하기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얘는 110명.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고등학교 때 쓰는 거랑 똑같네요. 그치?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유형들을 한 2가지 정도 봤는데, 뭐 이 순열에 대한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냐? 잘 때가 돼서 그래, 밤이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좀 이렇게 더 심화되게 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하지 않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순열로 바꿔서 용어를 바꿔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진짜 완전 예비. 말만 고등학교 예비라고 했지 우리가 다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그냥 말만 내가 11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말로만 바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 하자마자 보면 화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김에 좀 더 볼까? 한 문제만 더 볼까?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이걸 싹 지워보고 한 문제만 더 보고 같이 보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미음 중에서 이렇게 5개의 글자 중에서 5개 자음 중에서 5개 자음 중 왜 이래? 왜 이래? 5개의 자음 중 몇 개를 뽑을까? 3개를 뽑을까?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내가 물어봤어.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 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기호로는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기호로는 몇 개 있어? 5개. 그치? 그러면 일단 5개 5, 그리고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기호 어떻게 써? P permutation. 그치, 계속 얘기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돼. P. 그리고 몇 개를 나열해? 3개를 나열해. 그치? 나열이라고 하는 애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있는 거지.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경우가 각각 달라지겠네. 그치?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자리를 만들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5개부터 이 P 먼저 계산을 하자. 5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까지? 3개까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는 5가지. 4가지, 3가지. 그치? 똑같이 계산을 하면 몇 가지가 돼? 60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뭐 요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이렇게 뭐 알파벳으로 뭐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었고,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것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던 확률을 잠깐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 확률. 자, 확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확률을 x라고 하면 이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때? 작거나 같지.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 하얀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하얀 공이 나올 확률은 1. 다 하얀 거니까. 하얀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0.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요 내용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 0. 무조건 일어나는 거는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얘도 똑같아요. 자, 확률. 확률은 제일 커야 1이야. 무조건 일어나봐야. 그럼 어떤 수에서 우리 그냥 수 얘기야? 어떤 수에서 1을 계속 곱해. 어때? 자기 자신.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어떤 수에서 1보다 작은 양수를 곱해. 그럼 어때? 수는 점점 작아지지. 원래 내가 100 있었어. 2분의 1 곱해봐. 3분의 1 곱해봐. 10분의 1 곱해봐. 100분의 1 곱해봐. 수는 어때? 점점 작아지지. 그럼 확률은 2개의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 같거나, 원래 있던 거 확률이 같거나 또는 작아지겠네. 이해가? 이거 그냥 똑같이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로또지. 로또 알지? 로또? 43가지의 수 중에서 로또는 지금 현재 로또는 어떻게 맞추냐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고, 이 43개의 수 중에서 숫자를 모두 다 맞춰야 돼. 숫자를 6개를 찍는데 이 6개의 숫자를 다 맞춰야 돼. 야, 이게 어려울 것 같냐? 아니면 43까지 똑같이 수 중에서 내가 6개를 찍어줬어. 6개가 이제 막 공이 막 굴러나와. 6개 중에서 1개 맞힐 수 있는 게 쉽겠어. 당연히 이게 더 쉽지. 그치? 그래서 이 확률도 똑같아. 경우의 수가 똑같아. 단지 다른 점이 뭐냐면, 확률은 범위가 0부터 1까지에 있는 그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속 모두 다 일어나게 되면 분수를 곱해 나가는 거잖아. 그럼 숫자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확률은 분수를 곱해 나가는 거니까 점점 작아지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확률도 경우의 수와 똑같이 계산을 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왜냐면 경우의 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경우의 수는 많아져. 그치? 얘 사건도 일어나고 얘 사건도, 기차 타고 자전거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은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사건들이 모두 다 일어나니까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확률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확률은 작아져.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확률은 0부터 1까지라 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분자와 그치? 미쳤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위에가 분자, 그치? 여기가 분모. 이렇게 있잖아. 전체가 커져. 전체가 계속 곱해지잖아.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써볼까? 우리 확률 구할 때 까먹었을 수니까 전체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잖아. 사건의 수 이렇게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그치?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면은 전체가 사건의 경우의 수보다 같거나 또는 전체가 더 크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럼 전체 분모가 더 크니까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확률은 어떻게? 전체의 경우의 수도 더 많이 늘어나겠네.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니까. 그치? 우리 분수의 곱셈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치? 얘는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근데 분모가 항상 크거나 또는 분자 분모가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확률은 같거나 점점 작아지겠지. 커지는 경우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생각을 하면 경우의 수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많아지지만 확률은 전체의 경우의 수도 같이 커지는데 더 많이 커져. 분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확률은 사건들이 모두 다 일어날수록 점점 더 확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조금 까먹을 일이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한 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제 순열 심화 과정이나 심화 문제 같은 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예비고 사실 순열에 대한 설명이 이게 다가 아니야. 더 많아. 근데 그 중학교 끝나자마자 또 고등학교 거 막 이렇게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화내니까 중학교 거께 연계돼서 고등학교 걸로 심화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 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 푹 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 I will be back.